차분히 열심히 하시면 횡재수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 변동수도 또 보여져요. 하반기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 그런 횡재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운기가 아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도원사 나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잘 못 지냈어요. 왜 못 지내셨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더워서. 더워서. 네. 살 2kg 빠졌어요. 살 좀 많이 빠지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입니다. 그래야죠.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기운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네.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네. 우리 토끼띠 분들 하반기 운기 흐름과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그 전에 우리 토끼띠 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좀 어떤 부분으로 가장 힘들었을까요?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의외로 또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토끼들이 참 좋아요, 영리하고. 근데 조금 융통성이 없어서 인간하고 이렇게 융화하는 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토끼띠들이 영리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한 반면에 좀 사회성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에서 그렇죠.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토끼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좀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우리 토끼띠 분들도 작년 2023년이 토끼띠 해였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네. 우리 토끼띠 분들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닥 좋은 거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뭐 내 띠에 뭐 해운년에 토끼띠라고 내가 띠에 해운년에 좋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그닥 큰 저기가 없고 상반기에도 그닥 저기 한 게 없고 어쩌보면 이렇게 미뤄놓은 일이 있다면은 그게 조금 올 하반기 좀 찬바람이 불어야지 그때 조금 좋은 운기가 돌아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들이 성향 자체가 좀 알뜰하고 좀 살림꾼들이 많아요. 야무지신 분들이 많고 이제 사람 도리도 잘 알고 어떤 교류 같은 거에도 신중하게 사람을 만남에서도 만남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혜롭고 현명하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좀 이해력도 있고 조금 현실인지를 좀 현실 판단 그런 걸 현실적이야 조금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토끼띠 분들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네.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26살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 네. 말씀해 주세요. 99년생 김효생 26세예요. 이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전투적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이렇게 야망이 되게 커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릇이 밥그릇이 크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공부줄이 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그 운기도 많아요. 김효생들이 저는 되게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전 관리라든지 인간 관리라든지 철두철미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이가 어려도 섣불리 움직이고 철딱선이 없이 이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함을 느껴지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공부 쪽으로 되게 많이 그쪽으로 많이 공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사나 이런 것 쪽보다는 요 나이대 분들이, 김효생 분들이 공부 진력이 되게 길고 해외 유학 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거기에 반면에, 고지식한 반면에, 그러니까 여행을 즐기는 그런 자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김효생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하반기의 운기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하반기의 운기에서는 좀 찬바람이 불어야지, 그러니까 취업 부분에서도 좀 성과가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취업을 해놓고 나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대기순, 거기에서도 하반기 이제 좀 찬바람이 이제 11월 달, 음력 10월, 11월 달이 넘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져요. 또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사회 첫 발을 내딛어서 이제 조금 이제 1년차, 2년차 되신 분들은
조금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생각이 골고 그리고 맑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는 좀 험난하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그냥 뛰쳐나오고 이러지 마시고 그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 강하게 먹고 좀 견디고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반기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내년도 그렇고 괜찮을 걸로 보여져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네네. 우리 또 26 토끼띠 분들 정말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38살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세요. 87년생, 38생 정묘생이에요.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맘먹고 뜻먹은 게 이렇게 결실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처럼만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했던 것만큼은 차분히 열심히 하시면 횡재수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 변동수도 또 보여져요. 하반기에는. 이동 변동에서는 내가 또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변동 마음먹고 계시다면은 하반기에 찬바람 날 때 그때 10월 상단으로 음력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동 변동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9, 10월 달 안에는 이동 변동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찬바람이 좀 날 때 그때 움직이시면 나쁘지 않고 이번에 상반기에도 이분들 외국 나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하반기에도 그래요. 여행을 원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도 외국 나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장을 가는 것도 외국으로 나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운기 자체에서는 나쁜 운기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상황과 기회들이 또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께서 횡재수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뜻하지 않은 거, 내가 생각지 않은 거, 뭐 특별 회사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뭐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긴다던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네네. 또 이동과 변동에 대한 또 운기가 또 찾고 또 이런 횡재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하반기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뜻하지 않게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뭐 돈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준다든지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은 게 않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미리 재산 상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횡재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뭐 이렇게 횡재수가 다가오신 분들은 네 우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50세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75년생 을묘생이에요. 50세에 하반기에 이렇게 승진 이분들도 올해 대체적으로 토끼분들이 승진이나 이동이나 변동 운이 좋아요. 근데 이 을묘생 이분들도 하반기 승진 운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결혼 운기도 좀 들어오는 운기예요. 결혼 운기도 좀 들어오는 거 사업 확장하기에도 좋은 시기예요. 이 하반기에 사업 확장을 해놓으면 내년에 결실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결정을 내리실 일이 있으실 때 전화 상담하셔도 되고 내방 방문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을묘생 같은 경우는 상담을 좀 하반기에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명예운도 따르는 운기가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좋은 일 끝에는 또 이렇게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중요하게. 그럴 때는 상담을 통해서 소스를 받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이런 다가오는 기회를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흘려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다가오는 운이나 기회들을 잘 알고 있다가 그렇죠.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근데 생각해서. 무당인 저희들도 법당에서 신령님께서 얘기를 해주셔도 에이 설마
에이, 그러겠어. 그러고 그렇게 기회를 놓친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고 에이,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대통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저는. 맞습니다. 정말 네. 인생을 살면서 큰일을 앞두고 그쵸. 이렇게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정말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50세라는 나이가 결혼하기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결혼도 늦게 하니까. 결혼들을 다 늦게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결혼 운기가 이분들에게 올 하반기에는 들어와요. 그럼 이제 뭐 새롭게 인연이 찾아온다던가 그렇죠. 기존의 인연에서 이제 결혼으로 또 발전하는 재혼도 결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결혼 전에 네. 궁합을 좀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궁합적인 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이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는 영매체에서 조상과 조상과의 연결의 고리가 합의가 돼야지 그 밑에 자손이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을 보는 게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줄력에서도 보여지고 또 남자와 여자의 성향을 사람이 아무리 겪어봐도 그 내면에 속 깊숙한 거는 모르잖아. 근데 저희들은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바뀔 건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가서 궁합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합당하게 나한테 진짜 조언을 듣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혼율도 없는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거는 피해가고 안 좋은 내 사주를 바꿀 수도 있는 결혼은 진짜 일륜지 대사인데 요즘은 결혼이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을 부모가 반대해도 자기들 의지대로 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거는 상담을 아예 그냥 1대1 받아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진짜 옳은 인연이면은 합을 이루고 진짜 성향적으로 맞으면은 결과도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60둘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63년생, 개묘생, 62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상반기에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뭐 추석 이짝저짝이라도 뭐 이렇게 하반기에 딱 들어선다고 해서 아주 싹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분들도 좀 천천히 있는데 상반기에 이동 변동 안 하셨으면 하반기에 이동 변동수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해는 이동 변동수가 이분들 개묘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좀 지출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큰 재미를 못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것도 지출이라고 볼 수 있어지고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니까 조금 주식을 하신다거나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업이라는 게 직업에 좀 고민이 들어오는 그런 나이기도 하셔요. 왜냐면은 나이가 62세라도 요즘에는 나이가 있다고 해서 70이 됐다고 그래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노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조금 뭐를 접을까.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한 1, 2년 쉬었다가 뭘 다시 이걸 새롭게 또 내가 이걸 다시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하실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성향에서 좀 고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 변동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동을 하셔도 되고 뭐 변동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거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62세 토끼띠 분들에게 이동 변동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것들일까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배 문서이기도 한 거지만은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그만뒀던 거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거를 가게를 작은 데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더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여기서 장사를 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시에서 시로 그러니까 동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장사가 잘 돼서 조금 넓게 움직인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로 느껴져요. 그런 운기가. 정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네네. 자세한 이제 상황에 맞는 또 상담은 그쵸. 이거는 일부적인 거지 전체적인 분들에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 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개묘생 모든 분을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선생님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여지껏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 영리하시고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착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토끼띠 분들이 노후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